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은 텔레파시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심지어 동물과도 텔레파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우리 모두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는 동안 정신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가 비현실적인 영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신경과학자 카를로스 크라우와 동료들은 마음을 통한 의사소통인 텔레파시의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도 텔레파시 의사소통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텔레파시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접촉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유형의 연결로 여겨진다. 텔레파시가 무엇인지 알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간의 신비로운 연결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텔레파시에 관한 몇 가지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2년 32세인 앨러 쌍둥이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치료 캠프에 배치했습니다. 불행히도 두 사람 모두 이별 첫날 밤에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여전히 머스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세는 마치 자궁 속의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뉴스 미국해에 게재된 기사에서 분자 생물학자인 로라 샌더스 박사는 1893년에 독일 이에나 대학의 수학도인 한스 베르거 19세가 1년간 기병대에 입대하기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훈련 중 버거는 무거운 폴을 끄는 마차가 앞으로 돌진하던 중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버거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누워서 마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버거의 여동생은 갑자기 오빠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이 들었고 아버지에게 즉시 전보를 보내서 알아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총포 운전수의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버거는 몇 군데 멍이 든 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먼 자매에게 어떻게든 전달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와 수학을 포기하고 의학과 생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텔레파시 경험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텔레파시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힘을 방출하는 뇌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류를 흘려보내기 전에 혈류와 뇌 온도를 관찰하여 텔레파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시연했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발견은 1924년 7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환자 K를 연구하던 중 진공관 증폭기를 사용하여 전기 신호를 증폭하고 뇌파를 감지했습니다. 1929년에 그는 인간 뇌파 측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14개 논문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논문 번호는 1에서 14까지입니다. 이는 전극을 사용하여 두피에서 방출되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심리 전기 생리학자 에드거 에드리언 1932년 생리학 의학 부문 노벨상 수상하신 그의 발견에 회의적이었고 실험을 다시 했지만 결국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버거는 생애 마지막에 뇌의 어떤 메커니즘이 텔레파시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뇌파가 여동생에게 도달할 만큼 멀리 전달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케이틀린 슈어 박사 미국 간신 19세기부터 남아있는 문제는 텔레파시 사례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술이 이제 무선으로 뇌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를 텔레파시에 가까운 것에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2014년 3월 28일은 아마도 8,000km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최초로 텔레파시 신호가 성공적으로 전송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송신기는 인도 케랄라 주의 주도인 티루바난타푸람에 있는 실험실에 있고 수신기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습니다. 이 실험은 스페인 연구자 바르셀로나 대학교, 프랑스 연구자 악셀름 로보틱스, 미국 연구자 하버드 의과대학과 수행했습니다. 예일 사이언티픽 미국지에 따르면 연구팀은 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알려진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인도의 두 남자 모두 뇌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민감한 전극이 장착된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전극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발신자는 간단한 메시지가 홀라, 스페인어와 자유, 이탈리아어라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도 사람들의 뇌 신호를 기록하고 뇌 활동을 전기 자극으로 변환했습니다. 뇌가 생각할 때마다 신경망은 일정량의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뇌파는 디지털 신호로 인코딩되어 비침습적 뇌간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프랑스의 수신자에게 전송됩니다.
마침내 프랑스의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의식적인 생각이 직접 전달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신경과 의사 줄리오 루피니 박사, 미국 곤신,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텔레파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이 텔레파시 실험은 기계의 지원을 받아야 했고 단방향으로만 작동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와 뇌 사이의 의사소통을 텔레파시나 마인드 컨트롤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후 텔레파시는 물리적 상호작용, 기계 사용 없음 없이 정보 공습 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텔레파시로 메사지입니다. 천조 삼점은 것은 거래십니다. 간단히 말해 신경과학자 매트 존슨 미국이 말했듯이 과학적 관점에서 텔레파시를 탐구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스 베르거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텔레파시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텔레파시를 재현해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실험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A에게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주고 A에게 그 숫자를 옆방에 있는 B에게 텔레파시로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B의 예측은 무작위 확률에 의한 예측 결과와 유사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뇌의 어떤 부분도 원격 통신의 송신자나 수신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뇌의 전자기 에너지 역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전 물리학의 틀내에서는 텔레파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텔레파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극으로 덮인 헬멧을 착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생각을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텔레파시 현상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원, 진정한 본질 또는 상호작용 메커니즘은 실험적으로 결코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현상이 여러 다른 공간적 위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뇌가 같은 생각을 받고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거시적 세계, 즉 양자 세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텔레파시가 일어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잠깐만 나타나서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텔레파시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텔레파시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저 생각, 말, 행동의 우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이며 바램으로 사라지거나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텔레파시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텔레파시를 믿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받아보세요.